자, 안녕하세요. 연휴는 잘 보내셨고요. 아주 긴 시간 휴식을 취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그 필통에 나오는 우리 그러니까 하부기도 질환을 안 했었죠. 그래서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하는 페이지 300페이지부터 나오고 있는 질환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만성폐쇄성 폐질환, 일단 객관식으로 기출되었던 대표적인 질환이죠. 그래서 주로 만성폐쇄성 폐질환에서 폐쇄성 질환 같은 경우는 주로 흡기보다는 호기 영향을 많이 받는 대표적인 질환들이고요. 대표적인 질환의 폐기종, 또 만성기관지염, 그렇죠? 이런 대표적인 질환이 있죠. 그래서 병태생리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한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알다시피 국시도 이 차이점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는가, 또 간호중재, 임상증상 같다고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엠피제마 폐기종이죠. 폐기종은 폐 탄력성의 손상과 폐 과잉 팽창으로 호흡곤란과 호흡수가 증가된 질환이다. 즉, 폐 탄력성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흡기를 할 때는 렁이 익스펜션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호기를 할 때는 익스펜션 됐던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탄력성에 대한 것이 손상을 받아서 흡기와 호기 때 제대로 이것이 탄력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호흡이 그쵸 쉽지 않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가팽창한 폐가 횡격막을 평평하고 약하게 만들게 되고, 그래서 호흡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호흡은 그 호흡수 우리가 측정할 때 그러잖아요. 정상적인 호흡은 잘 관찰이 안 된다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정상적인 호흡은 관찰이 안 되는데 이렇게 호흡기 질환이 생기게 되면은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인 호흡은 보통 우리가 늑골하고 그다음에 횡격막을 통해 가지고 보통 호흡을 갖다가 하게 되는데, 뭔가 이제 탄력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질환이 생긴 경우는 그 폐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기관들이 그 근육들이 있겠죠. 이 보조근을 사용해서 어떻게든지 렁을 갖다가 익스펜션 시켜주거나 아니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짜물어주거나 아니면 밀어붙이거나 밀어 올리거나 해가지고서 이거 좀 호흡을 인위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생기는 게 뭐냐면은 보조근 사용이 이제 관찰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호흡할 때 목이나 그죠? 목, 그다음에는 흉벽, 그다음에 복부에 보조근 갖다가 과다하게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과다하게 사용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것이 호흡하는 것이 이제 관찰이 가능하겠고요. 산소와 영양소가 이제 필요하게 증가되겠죠. 왜냐하면은 정상적인 호흡에서는 별로 관찰도 안 되는데 또 정상적인 호흡에서는 그냥 횡격막이 조금 올라가고 내려가고 늑골이 조금 벌징됐다가 제자리로 되면 그런데 이런 정상적인 것만 갖고서는 호흡이 제대로 안 되니까 액세서리 머슬을 쓰다가 보니까 체내에서 그만큼 산소하고 영양소의 요구량이 증가되겠죠. 또 그래서 결과적으로 숨이 가빠지겠고 그 다음에는 자기 스스로가 호흡하는 게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는 호흡곤란이 이제 생긴다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만성기관지염은 계속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호흡곤란증이 생긴 것이 만성기관지염이죠. 그래서 감염성 자극물이나 비감염성 자극물이 지속적으로 노출돼서 보통 발병을 하죠. 보통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감염성 자극물, 비감염성 자극물은 감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꼭 병원체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 나온 것처럼 비감염성 자극물 하면 뭐 담배 연기라던가 또 흡입 때문에 이제 생기는 것들도 있겠죠. 1년에 3개월 이상 만성적인 객당을 동반한 기침을 유발한다. 그러면 대표적인 만성기관지염의 가능성을 갖다가 추정할 수 있겠고요. 자극물이 염증발을 일으켜서 혈관을 확장시키고요. 그것이 감염성, 우리가 왜 잠시 이제 설명드렸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크게 우리가 인플라메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감염이라는 게 있고, 감염에는 크게 우리가 일으키는 요인 중에는 뭐가 있냐면은 물리적, 생물학적, 화학적, 그렇죠? 뭐 병원, 또 뭐가 있어요? 물리적, 생물학적, 화학적, 기계적, 그 다음에는 뭐 대사산물 뭐 이런 것들이 그 체내에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것이든 어떠한 부위이든 기본적으로 염증 반응이 생기는 거죠. 염증 반응이 생기기 때문에 히스타민 같은 물질이 방출돼서 혈관이 확장되겠고요. 그러면은 또 부종이 생기겠죠. 그래서 점막 부종과 함께 그러면은 또 기관지는 거기에 따라서 우려되겠고요. 그러면은 호흡하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호흡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기관지는 이제 스파즘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전액 생산량이 늘기 때문에 호흡이 더욱더 어렵겠고,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면서 점막이 점점 비유가 되면서 기도 폐쇄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만성기관지염일 때는 저산소 혈증,
따라서 호흡성 산증이 초래가 될 수 있겠고요. 또 만성기관지염이 심해지면서 보통 폐기증으로 이제 발전되는 것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아래 그림 보시게 되면은 만성기관지염과 폐기종에서 보면은 만성기관지염은 기도의 문제이고 만면외과 폐기종 같은 경우는 주로 폐 탄력성에 손상이 돼서 폐에 있는 폐포가 과잉 그죠 팽창돼서 공기가 거기 트랩되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폐포의 문제가 되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COPD라는 질환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떤 것들이 이렇게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일으키는가? 가장 흔한 원인이자 중요 원인을 들러간다면 첫 번째가 흡연을 들어요. 그것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두 번째는 유전성 요인을 갖다가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알파1, AAT 결핍증 같은 것이 폐기종 유발 갖다가 일으키는 위험 인자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가 대기 오염이죠. 이건 더 설명할 것도 없죠. 대기 오염에 따라서 오염성 물질들이 예를 들면 이산화질소나 아황산가스 같은 것들이 호흡기에 와서 점막을 자극하면서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겠고요. 감염, 잦은 감염, 노화, 또 직업적인 노출, 뭐 미세먼지든 그것이 흉이든 뭐든 그래서 이제 직업적인 노출, 기타 습하고 찬 기후에서부터 이렇게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잘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임상 증상 그것이 폐기종이든 주로 폐포가 이제 탄력성이 떨어져서 그냥 과잉 팽창돼서 그냥 공기가 거기 머물러 있는 상태인 폐기종이든 또는 만성적인 염증 때문에 기관지 점막이 수축하고 비후가 돼 있고 점액이 과다하고 그래서 객담과 기침을 많이 하는 만성기관지 염이든 그죠? 이제 임상 증상은 거기 지금 나눠진 거에서 이제 나눠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 외모의 변화, 그래서 가다하게 산소 갖다가 많이 소모하고 영양소를 많이 소모하게 되면서 외모의 변화가 많이 생기죠. 또 산소 공급량이 작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겠고, 액세서리 머슬을 과다하게 쓰기 때문에 이제 사지 근육은 가늘어지고 목 근육이 증대가 되겠고요. 뇌의 움직임, 허리도 구부정하고 앞으로 구긴 자세로 그래야 이제 호흡하기 쉬우니까 앞으로 이렇게 기댄 자세로 앉아 있는 자세를 하려고 하고요. 호흡의 변화에서 폐기종은 폐포가 이제 이 일라스틱시티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폐포가 이렇게 해서 팽창됐다가 들어와야 되고 전체 그거를 흉벽에 이렇게 도모를 해줬는데 그거를 못하죠. 그러면은 폐기종 상태에서는 폐포 안에 공기가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횡격막 운동이 제대로 안 되겠고요. 그러면 거기에 압이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들겼을 때 촉탁 진탕감이 증가됐겠죠. 공기가 많으니까. 또 타진을 하다 보면은 과다 공명음이 들겠죠. 정상적으로 공명음이 들려야 되는데 그다음에는 액세서리 버스를 과다하게 쓰다 보니까는 흉곽근도 흉골도 그쵸 흉골도 이게 자그만 앞으로 돌출되고 뒤로도 돌출되면서 결과적으로 배럴 체스트가 되겠고요. 앉아서 호흡하기 더 쉬운 기자호흡을 갖다가 저 얘기를 하죠. 나는 앉아서 호흡하기 더 쉬워요. 그게 기자호흡이 되겠고요. 호흡하기 어려워요. 호흡곤란, 또 청진시 악설음이라던가 호기가 흡기보다 훨씬 더 2배나 긴 그쵸? 호기가 연장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사실 호기 연장을 자기 스스로가 벌써 이 호흡이 어렵다는 것을 갖다 하면서 폴스트 립을 하죠. 빠른 그렇죠? 그래서 호기가 자연스럽게 연장되는 그런 꽈리 호흡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전반적으로 청진을 해보면 호흡음이 감소가 되고요. 왜냐하면 공기가 들락날락 해야지 호흡음이 들리는데 공기가 트랩돼서 나가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호흡음이 고부위는 감소가 되어 있겠고 청실증이 생기고 또 경정맥이 팽개가 되는 걸 볼 수 있다. 만성기관지염은 만성적인 저산소 혈증으로 청실증 또 그 다음에는 말초 조직의 비대증인 고상주두가 생기는 거죠. 말초 조직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산소가 제대로 오지 않아요. 그럼 내가 좀 더 커져야 되겠다. 그래서 고상주두가 생기겠고요. 이른 아침에 특히 기침 가래 섞인 기침을 많이 하고요. 청진시 악설음이 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임상 증상에서 전반적으로 호흡의 변화에서 폐기종과 만성기관지염의 차이점에 대한 것 갖다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폐기종에서는 가래 섞인 기침이 흔치 않아요. 반면에 만성기관지염은 아주 이것이 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진단검사, 일단 혈액검사를 갖다가 ABG 해가지고 확인해 보고요. 객단 배양 검사를 해보고, 흉부 X선 검사나 형광 투시 검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하는 게 PFT 검사를 하겠죠. 그래서 노력 호기량, 중간 최대 호기 유서, 폐활량이 감소가 되고, 총폐 용량이나 잔기량, 기능적 잔기량은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합병증, 결과적으로 체내 오토 공급이 안 되는 거, 그것이 결과적으로 모든 조직의 노화, 또 기능장애를 초래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더불어서 우리가 폐질환이 생기면 가장 가깝게 있는 심장이 굉장히 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폐질환이 생기면 심장질환이 생긴다고 하는 폐, 그렇죠. 그 합병증에 대한 것도 같이 폐성심이라고 하는 합병증도 같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치료 및 간호중재, 이거 낫는 질환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힘든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거, 필요하면 약물을 투약해서 그걸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약물요법으로는 호흡하기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기관지 확장제를 투약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점액 용해제, 그쵸, 묽게 만들어주면 쉽겠죠. 그 다음에는 원인균이 있다라고 한다면 항생제를,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뇨제를, 또 무심부정 같은 것에 따라서 이제 디탈리스 같은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겠죠.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에 따라서 오토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마스크나 비강 캐뉼러로 산소를 공급해주고, 일반적으로 폐질환이 있을 때의 산소는 저농도로 투입을 해줄 것. 이거는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세는 안정된 자세를 취하고요. 특히 우리가 호흡하기 용이한 자세가 뭐냐면 이미 본인 환자가 스스로가 알아서 기자호흡을 해요. 간호사님, 저는 누워있는 것보다는 앉아있는 게 더 호흡하기 좋아요. 그래서 앉아있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해주죠. 그리고 기도유지, 기관지 경련 예방해주고, 이제 원인 같은 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분비물 배출을 용이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먹도록 하죠. 액화시켜가지고 잘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흡 운동으로서 아까 제가 본인 스스로가 풀스트립을 한다고 얘기했었죠. 호기가 2배 이상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치료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가르치기도 하죠. 까리 호흡 같다고 하도록 가르치죠. 폴스톨립 브레스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쇠 기관지가 허탈되는 거, 콜랩스가 되는 거를 방지해주고요. 또 효과적으로 공기를 배출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폴스톨립을 해주고 또 복식 호흡도 설명을 해주죠. 열량, 이거 되게 에너지 소모가 많단 말이죠. 이 호흡을 하느라고. 그래서 고열량, 고단백질 식이 섭취해주고 소량식 자주, 또 가스형성 식이 같은 경우는 복부 압이 복압이 올라가죠. 그러면 횡격막을 밀게 되겠죠. 그럼 호흡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가스를 형성하는 음식은 되도록이면 삼가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기관지 확장증은 말 그대로 기관지가 하나 이상이 영구적으로 확장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방어 기능이 파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점액도 선모도 어때요? 제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지난번에 설명할 때 우리가 그 호흡기가 갖고 있는 중요 방어 기전이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실리아리가 있다. 그 다음에 객담을 배출을 한다. 대식세포가 있다. 기침 반사가 있다. 설팍탄트가 분비가 된다. 이런 대표적인 그 방어기전 같은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관지 확장증 같은 경우도 기관지벽의 탄력성도 떨어지고 영구적으로 그냥 확장되게 되면 어떻겠어요? 이게 선모 운동이 있어서 분비액을 분비해서 쓸어서 배출시킬 수 있는 것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폐쇄성 질환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기관지 확장증은 임상 증상 한 번 더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낭포성 섬유증식제를 생략했다 하도록 할게요. 자, 폐색전증은 우리가 보통 골절을 뭐 입거나, 그쵸? 또는 뭐가 있을까? 에어 엠볼리즘 같은 것도 있겠죠? 골절을 입은 경우에는 그 골수 안에 있는 그 지방이라는 노란 색깔이 혈액을 떨어서 나오다가 전체로 보면 우심방으로 들어오겠죠. 우심방으로 들어왔다가 심장에 들어와서 가장 첫 번째로 가는 작은 혈관이 뭐냐면 펄머너리 폐이죠. 그래서 폐에 가가지고서 그런 이제 엠볼리즘 같은 것들이 딱 가서 붙어가지고 갑자기 심한, 그쵸? 급격한 호흡곤란증을 초래할 수 있는 거 바로 폐색전증이죠. 그래서 혈전이 보통 많고요. 또 종양세포 외에도 공기나 또 지방 같은 것들이 전신 정맥순환이 유입돼서 폐혈관을 갖다가 폐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폐색전증이죠. 병태생리는 전체는 다 생략했다 하도록 할게요. 따로 지금 나온 적은 없었고요. 이럴 때 우리가 투약하는 약물이 유로키나아제, 스트로키나아제 같은 약물을 투약해서 혈전을 용해시켜 주게 되겠죠. 이제 그런 일반적인 내용을 생략했다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급성 호흡 부전증이 있죠. 마치 신장이 갑자기 나빠지는 것처럼 호흡기도 폐도 갑자기 나빠져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급성 호흡 부전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ARF. 폐포 내 가스와 그 다음에는 폐포 모세혈관의 혈액사에 생긴 산소 이산화탄소의 교환 장애가, 즉 우리가 폐가 우리 인체에 왜 붙어 있냐라고 물어볼 때 중요 기능이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첫 번째가 O2 CO2의 가스 교환이라고요. 즉 O2 CO2 가스 교환이 안 되는 상태를 급성 호흡 부전증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호흡 부전증이 생긴 것을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급성 호흡 부전증이 생기면 체내 O2 공급은 떨어지고 CO2는 나가지 못하겠죠. O2 레벨 떨어지고 CO2는 올라가겠고요. 폐하는 7.25 미만으로서 이제 산독증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원인은 저산소 혈성 호흡 부전이 있고 고탄산
설정, 호흡부전증도 있겠고 또 신경계 호흡중추의 장애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도 있겠죠. 예를 들면 뭐 경추 손상을 받았다던가, 그렇죠? 길리안반의 증후 같은 것이 생겼다던가 또 중증성 근무력증이 생겨서 호흡중추가 기능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이제 급성 호흡부전증이 생길 수 있다. 임상 증상은 우리 호흡기가 왜 붙어 있냐, 오투시오트 가스 교환을 해주고 체내 열 조절에 관여를 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폐하를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생각하면은 따라오는 증상들이 있겠죠. 첫 번째가 호흡곤란, 비호흡증, 또 초조, 착락, 오투 공급이 안 되니까 LOC가 점점 떨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발화가 아니라 기침하고 분비물이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치료와 간호동제는 일단 원인별로 대처를 해주면서 기본적으로 오투 공급을 해주고요. 필요시 기계적인 환기 같은 거 실시를 할 수도 있겠고요. 편안한 자세를 유지해주고 침상 안정해서 에너지를 보존해주고요. 의식 상태 및 호흡 양상 확인해주고 필요하면 석션 같은 거를 시행하도록 한다.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도 국시에는 치료와 간호중재가 가끔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 나온 적은 없거든요. 하지만 병태생리는 한 번쯤은 받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렁 캔서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시험 문제가 종류에 따른 특징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봤었어요. 자, 병태생리 모든 원발성 폐암의 90% 이상이 기관지 상피 조직에서 발생을 한다. 그래서 폐 자체에서 생긴 거죠. 어디서 전이가 된 게 아니라 폐 자체에서 생긴 것을 원발성 폐암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폐암의 80, 90% 이상이 보통 기관지 상피 조직에서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장골, 척추, 간, 부신, 뇌, 후두, 신경, 식도, 상대정맥, 주변 임파절로 보통 전이가 될 수가 있다. 폐암의 분류와 특징, 기출되었던 파트예요. 첫 번째 소세포암이 있죠. 전체 20%를 갖다가 차지하는 거, 스몰셀 렁 캔서. 대상자의 99%가 보통 흡연가한테 많은 것이 스몰셀 렁 캔서고요. 빠르게 증식한 특징을 갖고 있고 우리가 이미 진단했다. 그래서 옛날에 왜 우리가 CT를 찍었을 때 보면 1cm 미만은 잘 발견이 안 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CT를 좀 더 잘게 자른 걸 갖다가 쓰자 뭐 그래서 진단을 하자고 하는데 사실 그러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스몰셀 렁 캔서 같은 경우는 이미 진단을 갖다가 받은 경우에 이미 전이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고요. 몇 가지 절제가 도움이 되지 않고 치료법은 보통 병, 팝, 화학요법 갖다가 취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소세포암이라는 것이 있죠. 비소세포암. 그러니까 앞에 소세포암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 2단계의 경우에 외과적 절제가 가능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전체의 30%를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 상피세포암이죠. 아까 상피 조직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얘기했잖아요. 30% 흡연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천천히 증식하고 심십이 적은 편이고 기관지하고 말초, 폐조직에서 보통 발견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선암도 발병될 수가 있는데 발병균들은 흡연과 비흡연과가 유사하고요. 대부분은 여성 폐암이고 조기에 전이가 보통 된다. 그 다음에는 대세포암이 있다. 천천히 증식하고 말초 또 폐조직에서 발견될 수가 있겠죠. 임상 증상은 자, 캔서를 공부할 때 얘기를 드렸었죠. 모든 조직에 생긴 조직의 비정상적인 비대증이죠. 뭘 초래하냐? 그 기관의 기능 장애를 초래한다. 폐는 인체에 왜 붙어 있냐? 호흡 때문에 붙어 있다. 그러면 중요 증상은 뭐냐면 호흡곤란증이죠. 또 이 기본적으로 어떻게든지 호흡기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침을 하고 또 객담 갖다가 뱉겠고요. 이제 그 혈관 같은 게 손상을 받으면서 객혈 증상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흉부나 어깨, 팔의 통증, 늑말 삼출의 악액질, 쿠생 증후군, 여성용 유방의 고상지도, 후기 증상으로선 식욕부진 피로, 전반적으로 조직에 가는 오투량을 줄면서 식욕부진 피로, 체중 감소, 오심, 구토, 신목소리, 연화곤란, 상대정맥의 폐쇄, 또 심낭, 삼출물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다. 폐암이 임파관으로 전이가 되어서 상대정맥이나 무명정맥이 심하게 폐쇄된 경우는 치명적인 호흡곤란으로 장애증이 올 수가 있겠고 그럴 때 이제 자위 같은 걸 취해주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진단검사는 흉부 S선 검사를 할 수 있겠고 이거 발견하기는 근데 너무 어렵죠. 객단 검사해서도 사실 쉽지는 않고요.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통해 가지고 보통 들여다보는 경우 많이 하고요. 또 흉곽경이나 경피적 생검이나 CT나 PET-CT를 통해서 보통 발견한 경우들이 많죠. 치료는 케모세라피, 방사선 치료, 맥과적 절제, 매혹요법 같은 거를 같이 해가지고 이제 뭐 해서 수술을 하게 되겠죠. 외상성 질환은 생략할까 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응급간호 파트에서 보도록 할게요. 시험 문제는 기흉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흉에 대한 것은 저희 교과서에서 그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나머지는 여기서 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농용도 생략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호흡기 질환을 같이 해서 봤습니다.